문재인 정부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네. 지금 있는 기존의 일자리라도 네. 제대로 지켜라 네. 라는 어떤 이제 권고를 드리고 싶습니다. 소상공인 쪽에 일단 종사자 비중이 한 36%가 돼요. 소상공인이 소상공인이 차지하는 종사자 네. 비중 네. 한 36%가 되고 우리 경제활동 인구에 대해서 중에서는 한 4분의 1, 25%가 정도가 되는데 네. 정부가 잘못된 정책 네. 지난번 방송에서 우리 등록제로 인해서 적어도 50만 명의 일자리가 날아갔다고 말씀드렸고 예. 그런 잘못된 정책들이 과거 정권이 잘못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잘못된 정책들은 예.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 예. 진보 정부가 취할 입장이라고 봅니다. 적폐청산은 정치권에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어떤 일자리를 말살하는 잘못된 적폐가 있다면, 적폐 정책이 있다면, 예. 그걸 바로 잡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나라 이제 전체 인구가 5,100만 명입니다. 예. 그 중에서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한 2,800만 되고, 그 다음에 공식 실업자 수가 한 106만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취업자 수는 한 2,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숫자는 통계청이 경제활동 인구조사라고 합니다. 아, 이걸 경활입니다. 이걸 통해서 이제 매달 발표하는 숫자고, 예. 그 다음에 이제 종사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종사자. 이건 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어떤 통계조사인데, 예. 이 숫자는 종사자 숫자가 한 1,7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1,700만 명. 양통계, 예. 통계청이 발표하는 통계와 예. 고용노동부가 발표하는 통계 사이에 예. 900만 명에서 1,000만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똑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숫자인데 예. 그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그러면은 예.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관계 부처 간의 통계에 예. 차이가 발생했을 때는 그 차이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설명을 안 해요. 그러니까 얼마만큼의 숫자가 실업자 수가 106만이 정말 맞는 건지, 예. 경제활동 인구 중에 취업자 수가 2,700만 명이 맞는 건지, 예. 종사자가 1,700만 명이 맞는 건지, 어떤 게 맞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아, 왜 그런가요? 네. 1,000만 명이 차이 난다는 건 좀 너무 큰 차이 같은데. 통계청이나 정부에서는 네. 통계청 통계의 차이를 설명을 하겠다고 앞으로 네. 그런 정책을 발표했지만 여태까지 그런 정책이 결과가 나온 게 없어요.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네요. 1,000만 명이 엄청난 거. 그거는 이제 조금 이따 이제 예. 그렇죠. 고용노동부가 한 통계, 그 다음에 네. 경제활동조사에서 네. 파악한 통계 중에, 지금도 보면, 네. 노점상, 네. 라이더, 네. 오토바이, 라이더, 예. 포장마차, 예. 이런 사람들은 지금 양쪽 총계에서 어디에, 이 사람들이 무슨 임금 근로자인지, 자영업자인지, 개념도 없어요. 대한민국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몇십만 명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이 양반이 대한민국이 고용노동부에서 노동자로서의 근로기준법에 보호를 받아야 되는 건지, 자영업자로서, 이건 어디 개념도 없고, 그냥 대한민국 국민인 건 분명한데, 어떻게 분류에 어떤 해당하는 기준이 없는 거죠. 이런 통계 때문에 1,000만 명 차이가 났다요? 그렇습니다. 아, 네. 얼마 전에 갔습니다. 하남시장. 그 라이더 분들은 그날 애로점을 얘기를 하셨잖아요, 라이더 분이. 선생님 그때 같이 얘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네. 라이더 분들. 네. 그럼 그 라이더 분들은 어떤 활동으로 지금 드러나요? 그럼 그분들 일자리? 그게 법적으로 규정된 업적이가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고용된 노동자다. 네. 내지는 사업자 등록을 가진 사람이다. 또는 뭐라 합니까 그러면 그러면 여기서 네. 그분들은 지금 현재 직장을 갖고 있는 걸로 되나요? 아니면은 백수죠. 백수로 되나요? 통계가? 백수죠. 그런 분들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게 이제 개념적으로 이게 이제 아까 근로자와 예. 사업자 사이에 어중간한 예. 부분을 그동안은 이제 네. 특수직 근로자라고 정부가 이제 그런 용어를 특수직. 특수직 근로자라는 게 골프장 캐디, 예. 보험 설계사원, 설계사. 그다음에 방판사원 예. 이런 사람들 특수직 근로자라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은 분명히 봉급을 받는 사람들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어떤 회사의 어떤 이제 종속적 관계에서 명령을 받아서 수행을 하는 거죠. 근데 최근에 나타난 라이더나 이런 업종은 그런 업무 지시를 받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존의 특수직 근로자에게 해당되지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특수직 근로자도 법적인 법 사각지대에 있었지만 거기서 그 우리 지금 플랫폼 서비스에 종사하고 있는 라이더 같은 사람들은 더더욱이 뭐 그냥 뭐 어떤 어디에도 속하는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들이 있는 거죠. 지금 통계가 재밌는 게 또 하나가 있는데 우리나라 실업자 수가 106만 명. 네. 외국인 근로자 몇 명인지 아십니까? 130만 명 아니고 100만 명 정도 되는데 거의 비슷해요. 네. 비슷해요 이게 지금. 네. 그러면 이런 통계가 네. 100만 명인데 100만 명이면 네. 외국인 근로자가 없으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다 고용이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아니라고 좀 생각하는데 좀 네. 약간의 반대는 네. 네. 물론 거기 이제 보는 시각에 따라 좀 차이가 있겠죠. 차이가 있어요. 네. 그럼 그거에 대해서는 설명 네. 한번 해주십시오. 2015년 말 네. 국적 취득 외국인 수가 176만 명인데 네. 이 중에 이제 외국인 근로자로 네. 근로자 취업 비자를 가지고 들어온 사람이 61만 명. 네. 그런데 이제 불법 외국인 근로자가 2017년도에 25만 명이었습니다. 25만 명? 네. 근데 그리 지금 많아요. 작년 말, 2019년 말 38만 5천 명을 2년 만에. 네. 그게 뭐냐면 네. 최저임금 인상 효과입니다. 우리 지금 근로기준법에 네. 외국인 근로자를 차별을 못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최저임금법의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완전히 뭐 대한민국이 어떻게 보면 외국인 근로자 천국입니다. 그러니까 이 숫자가 2년 만에 13만 8천 명, 최저임금 얼마 전에 또 올랐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이건 이제 이 숫자가 또 늘어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네. 소장님 최저임금을 이제 더 이상은 그렇게 방치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아니면 외국인 근로자들에 대한 최저임금을 좀 따로 둬야 된다는 겁니까? 그거를 지금 만약에 그 외국인 근로자 차별을 하게 되면 그건 아이오로 위반이기 때문에. 아이오로 위반인데, 네. 우리나라처럼 외국인 근로자들을 막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는 데가 없어요. 다른 나라는 제가 알기로는. 네. 지금 이제 특정 업종, 예를 들자면 지금 왜 새벽 인력 시장 같은 데 있지 않습니까? 농산물이나? 네. 농산물은 좀 그렇고, 새벽 인력 시장. 지금 건설 일용직 중에 어떤 자료를 찾아봤더니 10명 중 7명이 외국인 근로자예요. 그러니까 새벽 인력 시장의 그 노가다 시장, 건설 현장에 가면 새벽 시장에 가면 한국 사람들 쫓겨납니다. 쫓겨나요? 내쫓아요. 역차별. 역차별? 고용 역차별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 영농 공사 현장 이런 분들 많이 있고, 네.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도 고용 문제가 좀 아주 심각한데, 네. 그 불법 체류자와 그 다음에 불법 취업자들, 네. 이런 분들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네. 그리고 고용수장님 저기 시장이나 이런 데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먼 천국? 그 얘기를 한번 해주십시오. 어디? 외국 근로자들. 소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예. 그 외국인 근로자 천국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니까 일본이랑 홍콩 요즘에 청소년들이 그 어학연수를 핑계 삼아 외국에 나가서 뭐 취업도 하고 공부도 하고 이런 걸 많이 하는데 가서 보면 그 업에 종사하지 않으면 귀국을 해야 돼요. 다른 쪽으로 갈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는 그게 아니잖아요. 우리나라는 뭐 제가 얼마 전에 뭐 물류센터에서 근무를 할 때 단돈 급여가 100만 원이라고 치면 101만 원 주면 그 다음날 안 나옵니다. 돈달을 하고. 딴 데서 가버린다. 네, 그냥 가버립니다. 외국인 근로자들이. 네. 그러면 지금 현재 우리나라는 좀 법이 그래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평등해야 되는 건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자, 외국인 근로자가 여기를 근무하고 A라는 업체에 근무하고자 이제 뭐 취업 비자를 받고 올 경우에는 B라는 곳으로 갈 때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근무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여기 한 번만 오면 사표도 안 쓰고 그 다음날 나가고 돈 안 주면 또 노동부 가서 고소하고 뭐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법 외국인 근로자 많습니다. 그런데도 현장에서는 그 사람들조차 쓸 수가 없어요. 역차별도 받고 뭐 이제 외국인 노동자들은 돈 조금 더 주면 딴 데 가서 일하기 못하게 만들고 갑질이 거꾸로 소상공인도 거꾸로 갑질을 당하고 있다니까요. 외국인 근로자들한테. 자, 문정부 들어가지고 언론 기사에 이제 여기 나와 있네요. 여기 대폭 25만 명에서 2년이 지나서 지금 38만 5천 명 아까 얘기하셨듯이
또 이제 불과 2년 사이에 13만 명이 늘었고, 네. 또 우리나라는 지금 청년 체감 실업률이 25%까지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 그러니까 외국인 근로자들이 103만 명에서 또 이제 그 우리나라 그 실업률이 100만 명 그 비슷한데, 참 이런 상황에서 정책을 조금만 잘 펴면 네. 이런 얘기잖아요. 소장님 얘기는 잘 펴면 청년 수당이니 뭐니 네. 이런 거 줄 필요 없이 그렇습니다. 네. 일자리를 찾아서 네. 제대로 된 정책을 꾸미면 네. 그분들이 거기 가서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는 네. 그런 그 어떻게 보면 허브 역할을 좀 하는 게 정부의 정책 아닌가 네. 그런 뜻이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때 왜 우리 저 국제시장이라는 용어가 있지 않습니까? 네. 거기 보면 우리 간호사나 광부들 독일 갔죠. 예. 그 사람들이 간호사 광부 일이 하기 싫다고 다른 식당에 취업할 수 있느냐? 딱도 없습니다. 예. 다른 나라. 그렇죠. 일본도 그렇습니다. 예. 싱가포르, 홍콩 같은 데는 네. 가사 도우미 이외에는 외국인 근로자 받지 않고. 안 받습니다. 그 다음에 주인이 이제 가사 도우미를 고용한 사람과 트러블 생기잖아요. 예. 내쫓아 강제 추방입니다. 아니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새벽 시장이나 네. 그 다음에 건설 현장이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기농하실 분들도 많이 있는데 네. 막상 기농해가지고 내려가면 일할 공간이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외국인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도 품앗이도 안 되고. 네. 근데 이제 막상 제가 보니까는 그런 분들이 가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뭐 또 이제 좀 정말 자기들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딴 데로 가는 경우도 제가 네. 많이 봤고 네. 시골에서 네. 이런 분들이 정말 총체적으로 뭐 인권 하지만 네. 어떻게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이제 그 뭔가 문 닫자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네. 어쨌든 요거는 이제 굉장히 중요한 테마이기 때문에 네. 나중에 한번 방송 그래요? 테마로 네. 잡아갖고 우리나라 이제 고용노동부가 그 발표하는 네. 전산업 종사자 통계 예. 여기 보면 1,729만 명입니다. 1729만 명. 네. 그 중에서 이제 소상공인 분야의 종사자 수가 636만 명. 많네요. 전체 비중의 36.8%입니다. 아이고, 요거는 많네요. 대기업의 종사자 비중이 177만 명입니다. 예. 근데 종사자 비중은 예. 10.2%에 불과합니다. 예. 왜냐하면 소상공인 분야가 대기업에 비해서 예. 3.6배나 많은 수준입니다. 아, 예. 그만큼 소상공인의 일자리가 무시를 할 수도 없고 예. 굉장히 중점적으로 관리해야 될 그 일자리 그 영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근데 이제 있습니다. 플랫폼 시장이 들어오면서 그렇게 거기에 일자리가 이제 플랫폼 서비스는 네. 어떻게 보면 사람이 하는 일을 플랫폼, 그러니까 네. AI가 다 한다는 뜻 아닙니까? 네. 네, 그 일자리가 점점 더 없어지고 네. 일자리가 플랫폼이 들어오면서 생기는 게 아니라 네. 4차 산업혁명이 네. 일자리를 만드는 게 아니라 계속 없어진다는 경우겠네요. 이게. 그렇죠. 그죠? 네. 네.